따끈따끈한 닭 메밀국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 반마리 600g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시간상 유튜브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물을 3컵을 넣고 압력밥솥에서 추가 돌아갈 때 기준에서 15분을 익힙니다. 그리고 다 익었으면 압력밥솥 뚜껑 있잖아요. 이 뚜껑에 찬물을 수돗물을 들고 투하를 합니다. 수돗물을 이 뚜껑에 하면 열을 다 완전히 식힌 상태에서 은근하게 김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열을 자연스럽게 빼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닭의 육질이 토종닭처럼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먹음직스럽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찬물을 넣고 닭을 반마리를 압력밥솥에 넣고 추가 돌아간 그 기점을 해서 15분 약불로 해서 익힙니다. 그리고 찬물로 압력밥솥 뚜껑을 수돗물로 투하를 해서 그 열기를 빼줍니다. 그러면 일반 토종닭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그런 쫄깃한 맛을 유지합니다. 준비한 것은 새송이버섯 1개가 있고요. 닭 반마리가 있겠고요. 600g입니다. 대파 1쪽입니다. 그리고 시금치 서너 잎만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끓고 있을 때 메밀 국수를 넣습니다. 이거는 삶는 시간이 일반 국수보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5분에서 6분 정도 삶습니다. 그래서 면을 이렇게 해서 5분에서 6분을 안에 신지가 없을 때까지 삶아줍니다. 찬물에 한번 넣어서 손을 이렇게 비벼주면 안에 신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됩니다. 5분 정도 끓여줍니다. 이렇게 끓는 사이에요. 한쪽에다 두고요. 닭고기 반마리를요. 하나는 통째로 넣을 거고요. 반쪽은 고명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찢어줍니다. 통째로 이렇게 뜯어먹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명을 올릴 것만 조금만 이렇게 찢어줍니다. 정말로 이렇게 단백질이 풍부하고 몸이 좀 안 좋을 때 보약 같은 음식이에요. 이제 사람에 따라 저기다 인삼도 넣고 육수를 빼기도 하지만 저는 그 메밀에 삶은 물을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게 메밀을 100% 먹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고 다시마하고 섞어서 육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찢어 놓으세요. 이거는 고명을 올릴 거고, 이거는 닭다리는 반절은 그냥 이렇게 그대로 통째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념간장을 제가요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양념간장에는 여러분 이제 기본 그 양념 있잖아요. 기본 양념에 마늘, 파, 생강, 고춧가루, 참깨, 참기름 그렇게 약간씩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마늘이 1스푼 들어갔고요. 생강이 작은 티스푼으로 1스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반스푼. 이거 약간 얼큰한 맛이거든요. 닭고기에 그 맛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는 약간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게 또 포인트예요. 그래서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깨, 참기름 이렇게 들어간 것이 지금 양념간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춧가루까지 넣어서 얼큰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것은 파 이거 한쪽 한 마디예요. 그래서 조금 썰어놨습니다. 이 홍고추 매운 고추거든요. 이것도 반 개를 썰어놨고요. 그리고 김을 가위로 곱게 채를 칩니다. 이것도 고명으로 올라갈 겁니다. 고명이 닭 찢어 놓은 거, 김, 또 파, 홍고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마무리 될 때는 시금치 3잎하고 새송이버섯 1개가 들어갑니다.
이제 삶은 지 5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육수를 메밀이 100% 드시는 방법이 육수물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집니다. 하면서 육수를 당육수와 같이 섞어줄 거예요. 그리고 찬물에다 한 번만 헹구세요. 왜냐면 뜨거우면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야 되는데 따리를 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물에다 가볍게 이렇게 물을 빼줍니다. 한 번만 헹궜어요. 다시 따끈한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냉면으로 차가웠게 드실 때는 서너 번 헹궈줘야 되지만 온면으로 드실 때는 이렇게 따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만 찬물로 헹궜습니다. 이렇게 해서 닭 육수가 끓고 있고요. 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메밀 국수 삶은 거예요. 삶은 거를 섞어줘서 메밀의 그 좋은 성분을 100% 드시는 방법이 같이 섞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스오붓이 이렇게 액체로 시판용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가정에 가스오붓이 없는 집이 많잖아요. 가다랑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넣는 거는 시판용으로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끓여갈 때요. 이제 삶아진 거라 국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밀면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제 이거를 면을 이렇게 넣기 전에요. 그냥 넣으면 보기가 안 좋아요. 제가 실수로 금방 넣었는데요. 이거를 또아리를 이렇게 틀어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돌돌 마르면 또아리가 됩니다.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겠죠? 육수가 끓을 때요. 마늘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생강 작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 넣어줄게요. 그리고 닭고기 손으로 찢은 거 있잖아요. 찢어 놓은 거 올려줍니다. 그리고 새송이 버섯 한 개를 넣어줄 거예요. 썰었습니다. 그리고 매운 고추 단계예요. 단계만 동그랗게 해서 썰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양념까지 아까 7가지 재료 설명하면서 보여드렸죠. 이거를 2스푼 올려줍니다. 약간 얼큰한 맛이에요. 그리고 시금치 대다섯 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대파 송송 썰은 거요. 요 정도 한 2cm 정도 되는 거 동글동글하게 썰어주면 됩니다. 대파를 올려주시고 마지막으로 김을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는 이제 메밀국수, 닭 메밀국수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가루보다 메밀국수는 글루텐이 적어요. 그래서 쫄깃한 맛, 식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에 더 좋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하신 말씀이 음식으로 못 고치는 것은 의사도 못 고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건강하게 영양제를 건강하고 싶어서 영양제를 드시거나 치료약을 드시는데
그런 것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음식으로 모든 병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밀은 피로에도 오기 좋고 노폐물 배출에 또 도움이 되고 간 세포가 재생이 됩니다. 아까도 왜 삶은 물을 안 버리고 같이 듣지? 100% 메밀을 먹는 방법이 그거예요. 메밀의 좋은 성분을 다 삶은 물이 나가버리면 그게 쓰레기로 되지만 우리가 먹으면 그게 보약이 됩니다. 그래서 메밀에는 루틴이 있어서 비타민 Y이 있고 또 이제 100% 우리가 메밀을 전부를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라도 좋은 메뉴로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올려드립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눌러주세요.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